우리 지역을 가장 잘하는 뉴스,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8과 29일 사이 속초와 원주, 홍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2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일 오전에도 철원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해제를 앞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춘천과 화천에서 미취학 아동 등 확진자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이어지면서 30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6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호소문을 통해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호소문을 통해 최 지사는 최근 친목활동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역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어도 이웃과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 2일까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문의 후 무료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구군이 12월 1일부터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나타냄에 따라 2주 동안 거리 두기를 상향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선제 조치로 3단계 기준인 실내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100명 이상 행사 금지 등을 연말 모임과 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양구군은 지난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300여 명의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춘천과 인제, 화천 등 3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돼 죽은 야생 멧돼지 8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광역 울타리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4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인제군 북면 원통리와 서화면 심정리 인근 민통성 밖 광역 울타리 안에서 각각 죽은 멧돼지 1마리와 2마리가 발견됐고, 화천 산해면 3일 인근 야산에서도 멧돼지 폐사체 1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견 지점 반경 10km 방역대에 있는 12개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코로나19 지역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원주시에서도 영월군과 남양주 확진자 발생의 여파로 접촉자 일가족이 확진되는 등 지난 주말 동안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위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서 밀폐, 밀접, 밀집 등 산밀의 환경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언제든지 집단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원주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노식인 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3,468명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원주시는 이번 주 중으로 중소병원 15개소의 종사자 및 간병인 등 1,4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액 시예산을 투입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임에도 정부 지원이 되지 않아 당초 선제검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전국적 확산세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자 전액 시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무료 선별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무료 검사 범위를 무증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 판단에 따라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감염이 의심된다면 시민 누구나 보건소에서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검사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해 검사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망 밖에 존재하는 감염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이들의 사회적 접촉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대규모 감염의 확산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 진단 키트 사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검사 방식에 비해 사용법이 간단하고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여 여러 차례 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도가 낮다는 의견도 있으나 생산업체는 95%의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만큼 기존 검사 방식의 보조수단으로 병행 사용한다면 확진자의 조기 격리와 치료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신속 진단 키트를 생산하여 이미 외국계까지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나 현실은 국내법상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늘 원주시는 정부의 신속 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및 법령 정비 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 진단 키트를 손쉽게 구입하여 자가 진단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자가 진단이 가능해진다면 감염자를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향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이 어렵다면 원주시를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 신속 진단 키트 생산업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술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면 국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결정 및 권고에 따라 원주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우선 일주일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보이고 있죠. 강원도의회가 연구 모임인 남북 강원도 연구회를 구성하고 남북 강원 협력 사업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이자 남북 강원도 연구회 회장인 김수철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의회에서 남북 강원도 연구회라는 연구 모임을 만드셨죠. 모임의 취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우리 도의원들의 연구 모임으로서 정확한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고 우리 강원도가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사실 지난 이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찬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남북 교류에 앞장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지방시대죠. 우리 강원도에서 적경 지역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직접 나서서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강원도의 경제를 살리고 또는 그 남북 간의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단체입니다. 네.
최근 이 남북 강원 협력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 보고회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아직까지 정확한 그 최종 보고서는 나오질 않았고요. 지난번에 그 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북한의 어떤 그 정확한 실상과 또는 그 북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나 또는 우리 강원도가 북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사항,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눴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삽입을 한 후 총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집행부에다가 건의하기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지금 국제 정세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남북 관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이제 미국의 그 집행부가 바뀌었죠. 예, 거기에 따르는 정책 결정이 이제 어떻게 변할는지 그 추이를 좀 지켜보고요. 또한 근래에 들어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 어떤 남북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남북 강원도 연구회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저희가 아직 뭐 최종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정확한 남북 교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과연 그 북한과의 원활한 교류와 경제 협력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교류 준비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 보고 학술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차기 우리가 강원도가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논의하고 서로 연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의 활동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끝으로 이 주민들을 위해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우리의 경제적인 돌파구는 북한과의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접경 지역이 국방계획 2.0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한 그 접경 지역의 개발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접경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꾸준하게 우리 정부에 우리의 실정을 전달을 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좀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도의회 김수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일) 새벽 5시 반쯤 원주시 문마급 동아리 동학골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8시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석회석 가공 업체에서 약 4m 높이에 있던 2톤 상판 장비가 떨어지면서 근로자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53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추락한 동생 B씨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서 작업을 하던 C씨는 골반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